안녕하세요. 커리어 택시의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 중에서 가장 좀 이직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1년 중에서 뭐 이직이 쉬운 시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진 않죠. 하지만 이직이 좀 어렵고 불분명한 시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달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언제냐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11월, 12월 이 시기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직이 좀 불분명하고 다소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이제 11월 말부터 12월까지가 되면 이제 주요 대기업들은 임원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뭐 30대 최연소 임원이 발생했다거나 올해 임원은 이제 80년대생 이후 인원들이 임원으로 대거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큰 기업들은 임원에 대한 승진 발표가 이제 연말에 나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연말에는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사 이동이나 조직 변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를 조금 체계화하는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월에 오픈되었던 포지션이 이제 12월에 내부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채용 계획이 없어지거나 조직 변경에 대해서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 고객사 중에서도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채용이 급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몇몇 후보자분들 추천드렸는데 이상하게 피드백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촉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해서 원래는 일주일 정도면 서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주가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이유를 여쭤보고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사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해당 포지션이 클로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인력이 원래는 필요한 인력이었지만 뭐 내부에서 다른 팀의 인력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부가 축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뭐 포지션이 클로징 되었구나 라고 저 결과를 전달해 주실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연말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달실이 11월, 12월이 되면은 인사팀에서도 좀 피드백이 좀 느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뭐 인사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임원들이나 조직의 리더 혹은 회사 대표가 뭐 일단은 내년에 보고 사람을 뽑자. 혹은 올해 뭐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12월 채용을 좀 홀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채용을 중단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11월, 12월에 입사를 지원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100이면 100 회사 내부 사정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조직 변경 이슈가 있어서 좀 채용이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혹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좀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이직을 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1월 정도부터 입사 지원을 제가 추천을 드려서 쭉쭉쭉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진행을 다 하시고 그래서 12월쯤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셔서 오퍼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다른 달에 최종 합격을 하셨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12월에서 1월 사이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이직을 안 하고 지금 있는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은 내년 2월에 성과급을 받게 되고 내년 2월, 3월에 승진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받는 연봉보다 가만히만 있어도 내년에 5%에서 10% 정도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
성과급이 뭐 한 몇백만원 혹은 천만원 이상 받게 되는데 지금 이직하면은 그런 걸 다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봉을 더 올려달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맞기는 하죠. 근데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내가 한 달, 두 달만 더 이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연봉이 어느 정도 오르고, 가만히만 있어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성과급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이직을 해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을 다 포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직할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회사 측에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추가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그게 100% 다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직을 이제 사람 뽑아서 채용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2달, 3달 뒤에 받게 되는 어떤 이득까지 우리 회사가 보전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보전을 하게 되면 연봉 인상률이 너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구직자가 받게 되는 성과급이라는 거는 현재 회사에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특정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받는 성과급인데,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뭔가 본인이 성과를 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직할 회사에서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온전히 다 조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2월에서 1월, 2월까지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내부 조직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채용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두 달만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오르고 성과급도 받는데 이걸 다 포기를 하고 이직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 요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이 회사와 구직자 둘 사이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직할 회사의 조건이 좋거나 나의 커리어 계획에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내가 받게 될, 현재 회사에서 받게 될 이득을 포기하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후보자다 하면은 지금 당장은 해당 부서의 사정으로 채용 못하지만 다른 팀으로 다른 보직으로 좀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내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뭐 한번 면접을 더 보실 기회가 보실 의향이 있으실지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그런 경우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우선은 12월에서 2월까지 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회사에서 좀 결과가 늦거나 하더라도 좀 조직 변경 이슈가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해 두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1년 내내 사실 이직이 쉬운 달은 없고 뭐 특별히 어려운 달은 없지만, 분명히 연말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혹시라도 현재 전형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지원하신 회사로부터 좋은 결과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커리어 택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